대장 내에 유익균이 많지 않고 유해균이 좀 더 많았을 때에는 설사를 하게 할 수 있는, 장내 미생물의 불균형을 만드는 환경 중에 가장 큰 첫 번째는 아무래도 가공식품입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서구화된 식습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잘 생각해 보시면 과자에는요, 소화효소라는 게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을까요? 과자라는 녀석에는 소화효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웃긴 게 뭐냐면, 과자를 큰 거 한 봉다리 사가지고 먹었어. 그리고 나서 우리 무슨 얘기 하는지 아세요? 왜 이렇게 속이 불편하지? 당연하죠! 밀가루를 때려박았으니까. 소화효소가 없는 음식을 먹었는데 소화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착각을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만큼 가공식품 같은 경우에는 항상 저는 마트에 가서 제품을 고를 때 뒷면을 봐요. 그리고 원재료명을 항상 살펴봅니다. 어떻게 제품을 고르냐면은 저만의 그냥 편법 아닌 편법인데, 최대한 합성 감미료가 최대한 덜 들어가 있는 거를 고릅니다. 자, 생각해 보시면 유통기한을 늘리기 위해서 방부제가 들어가죠. 유통기한을 늘리기 위해서 보존제가 들어가죠. 이 얘기는 지금 뭐냐면은 음식 안에 있는 효소와 미생물을 죽여버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음식 자체가 가지고 있는 효소와 미생물을 죽였는데 과연 이 음식을 먹고 소화가 잘 될까요? 그렇기 때문에 가공식품을 최대한 멀리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유통기한이 짧은 걸 드시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무래도 생활 환경은 절대로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제 보시면은 의도치 않게 대기 환경들이나 토양 오염들이나 이런 해양 오염들로 통해서 우리가 먹는 음식들이 오염이 돼 버렸죠. 이러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항생제 처방을 받은 혹은 항생제로 사육이 된 소와 돼지와 닭 먹느냐 안 먹느냐입니다. 이 항생제 같은 경우에는 이 성분이 잔류해 있다는 얘기 상당히 많이 들어보셨죠. 항생제 처방으로 받은 이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같은 것들을 과다하게 계속 꾸준하게 섭취를 해주시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항생제잖아요. 장내 환경이 망가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세 번째도 마찬가지로 이야기 드릴 수가 있는 게, 음식을 통해서 섭취하는 항생제도 있지만 내가 병원에 가서 처방받는 소염제와 항생제가 있습니다. 예? 소염제가 문제가 돼요? 아니, 항생제가 문제가 되는 건 알겠는데 소염제는 왜요? 소염제도 마찬가지로 균이 자라나지 못하게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구글 학술지나 검색을 해보시면은 정말 많은 자료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소염제와 항생제가 장내 미생물의 구성과 균형을 어떻게 한다? 완전히 바꿔버린다. 완전히 틀어지게 만들어버린다라는 이러한 이 연구 결과들은 이미 많이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소염제와 항생제를 처방받아서 혹은 약국에서 그냥 임의대로 먹는다? 물론 급한 불은 꺼야 되지만 너무 오남용하는 잦은 복용은 절대적으로 피하셔야 됩니다. 말해 뭐합니까? 우리나라 너무 축복받은 나라예요. 발효시키는 음식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일단 첫 번째로 요거트는 빼놓을 수가 없어요. 요거트는 정말 보배 중에 보배이기 때문에 우유를 가지고 발효시킨 요거트나 치즈류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말해 뭐합니까? 김치. 요건 진짜 김치, 묵은지. 대신에 이 김치와 묵은지를 생으로 드셔야지, 끓여서 드시면 유산균이 죽는 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김치를 드실 때에는 이렇게 생으로 드셔주시는 거.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요거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된장이랑 하나 더, 청국장. 와, 이건 진짜 환상적인 발효식품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된장이랑 청국장, 이 콩을 가지고 발효시킨 녀석들만 잘 드셔주셔도요, 너무나 좋아요. 그런데 여기에 핵심 하나가 있습니다. 요즘 이렇게 김치나 묵은지나 된장이나 이렇게 청국장 같은 거 만들 때에 소위 말하는 전통 방식을 통해서, 자연유래 원료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하죠. 자연에서 온 재료를 가지고 만드는 게 아니라 원가를 좀 절감하거나 맛의 풍미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합성 감미료를 쓰는 때가 있어요. 이런 거는 절대적으로 피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합성 감미료나 감칠맛을 내기 위한 이런 보존료 같은 것들이 안 들어간 것들, 직접 집에서 담그시거나 시골에서 담가주시는 게 제일 베스트라고 얘기할 수 있죠. 살 빼는 거 어렵죠. 즐기는 건 한순간이지만 빼는 건 오래 걸리잖아요. 얘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쉽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는 게,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살을 빼려면 제일 먼저 생각하시는 게 음식을 안 먹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내가 평상시에 먹던 양이 있는데요, 갑자기 이 먹는 음식의 양을 확 줄여버리거나 끊어버리면 몸에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큰일 났다. 긴축 정책을 펴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몸이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무슨 일을 하냐면은 일단 내가 가지고 있는 지방이 있죠. 지방을 쓰지 않고 보존을 시켜요. 보존을. 근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안 하죠. 그냥 체중계에 올라갔으면 숫자가 바뀌었네? 이게 잠시 동안에 수분이 빠져서 그럴 수도 있고요. 혹은 더 나아가서, 물론 지방도 빠지겠죠. 하지만 구체적으로 이 체지방, 내장지방이 빠져야 되는 건데 얘를 빼지 못한다? 오히려 내장지방이 빠지는 게 아니라 근육이 빠져서 체중이 줄어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살이 좀 빠졌다고 생각을 해서 다시 음식을 원상태로 돌렸습니다. 그럼 몸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음식에 다시 들어왔다. 언제 다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기아 상태가 될지 모르니까 빨리 더 많이 저장을 해야 돼 라고 하면서 기존에 있던 내장지방 그대로 붙어있는 상태에서 여기에다가 음식을 또 먹으면서 더 저장을 하니까 더 살이 찌게 돼요. 그러면 얘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두 번째 대안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바로 장내 미생물입니다. 우리 장 속에는요, 유익균과 유해균이라고 하는 녀석들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내가 불규칙한 식습관으로 인해서 장 속에 유익한 균이 많은 게 아니라 유해한 균이 좀 득세해. 유해균이 좀 더 많아. 그러면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르게 유해균이라는 녀석이 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더 많은 열량을 섭취하게 됩니다. 왜 그런 경우 있으시잖아요. 쌍둥이인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음식을 먹었는데 누구는 정상 체중을 유지하고 누구는 더 살이 찌는 이런 연구 결과들을 보셨을 거예요. 바로 이 핵심 안에는요, 장내 미생물이 있습니다. 내가 올바르게 단식을 하고 올바르게 디톡스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일단은 장내 미생물의 균형이 유익균이 유해균보다 조금 더 높은 비율을 차지를 해줘야 됩니다. 우리 인체는요, 정말 세균이 살고 있는, 미생물이 살고 있는 공장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집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많은 미생물들이 포진해 있는데요. 뭐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일단 어림잡아서 약 2kg 정도, 현미경으로 봐야지만 보이는 이 미생물이 2kg 정도가 있다고 하는데, 이 세균이 어디에 제일 많이 있냐면 장 속에 약 1.5kg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 속에 살고 있는 미생물이다 라고 이야기해서 장내 미생물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방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해를 쉽게 돕기 위해서 유익균, 그리고 유해균, 그리고 여기 하나 더 있어요. 중간균이라고 하는 녀석이 있는데, 중간균은 어떠한 일을 하는 녀석이냐? 유익균이 우세하면 유익균으로 붙는 역할을 하고요. 혹은 유해균이 높으면은 유해균으로 붙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중간균이 어디에 붙을지를 결정하는 거는 이 유익균과 유해균의 비율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면은 단어에서도 이미 느끼셨겠지만 유익균이 많았을 경우에는 우리 몸에 이제 이로운 역할을 해주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쉬운 예시로 대변을 보는데 정말 바나나 모양의 예쁜 변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녀석이고요. 유해균 같은 경우에는 얘가 수치가 많아졌을 경우에는 가장 쉽게는 피부성 질환, 예를 들어서 건선이 생긴다든지, 더 심해졌을 때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아토피가 온다든지, 혹은 대장 내에 유익균이 많지 않고 유해균이 좀 더 많았을 때에는 설사를 하게 할 수 있는 이러한 일들도 겪을 수가 있기 때문에 쉬운 예시로 유익균은 몸에 좋은 역할, 유해균이 많았을 때는 좀 나쁜 역할을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